안녕하세요. 위리입니다. 저 지금 퇴근해서 이제 라이딩 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 자전거 지금 즉흥으로 한번 동영상을 켰어요. 오늘 이제 일요일 끝나고 이제 월화는 저 휴무여가지고 이제 휴무 시작인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단 동영상을 켰고요. 바다 뷰 감상하시면서 제 목소리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면서 제 목소리 들으세요. 아니면 이 바다 뷰 보면서 어떤 거를 말하려고 켰느냐,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19년도 12월 31일 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때 이제 30살이 되는 시기여가지고 좀 30대는 새롭게 좀 보내고 싶다. 만 30세 시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지나면 만 30세가 되니까 만 30세 전에 워킹 홀리데이를 또 신청해 올 수 있기 때문에 30대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고, 이 워킹 홀리데이만의 특권, 20대의 특권,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딱 30살까지죠. 만 30세까지니까. 그래서 그 특권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하고서 이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혼자 여행이고 해외여행 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발품을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못 내서 비행기 티켓도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모든 거를 다 세세하게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렇게 혼자서 발품을 팔아서 이곳 퀸즐랜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서는 1월 며칠이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월 16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돼가지고 비자를 이제 완벽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호주 워홀을 신청하고서는 나중에 이제 비자래. 신체 검사도 받아야 승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최종 승인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면 돼서 사실 너무 이제 실감이 안 나고 설렜었어요. 근데 2월 달에, 그때 이제 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와, 상상도 못했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 큰 영향력 있는 전염병이라는 거를 그때는 진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 생각만 하고 보더가 막힐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4월이 돼서 호주가 보더가 완전히 막혔고 한 2년 정도 계속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가야 되는 비자여서 1년 안에 무조건 출국을 안 하면 이제 유효하지 못한 비자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슬픈데 이거 만약에 가는 것도 무섭고 열렸다 한들 이 코로나가 엄청 센 영향력 있는 전염병인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호주에 대한 꿈을 사실상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더가 막혀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저는 회사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회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일한 지 거의 10년 정도가 되는데 사실 많이 옮겨 다니긴 했습니다. 이 요리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현실은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많이 달라서 계속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랑 맞는 거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엄청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이 옮겨 다닌 게 안 좋은 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이게 저의 큰 그래도 원동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눈치가 많이 없었는데 눈치도 많이 생기고 여러 스타일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보면은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어떻게 활용을 하겠구나 하는 이제 감이 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 생활에 조금 많이 이제 지쳐 있었고 좀 제가 양식을 전공하다 보니까 항상 해외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영어 때문에 항상 도전을 하진 못했어요. 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 영어가 안 통하면은 너무 힘들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워홀 비자 나이에 대한 그 생각으로 도전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생일 이틀 전에 갑자기 희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생일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애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도 야 너 막 생일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연히 네이버를 켜가지고 제 생년월일을 검색을 했었어요. 제 생년월일이 1991년도생인데요. 검색을 했는데 만 29세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 되면은 만 30세가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일단은 한번 워홀을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신청을 못 하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비자를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비자를 신청하면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그때 생일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호주에 대한 생각을 꿈에도 못 꿨죠. 2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나면 아예 끝인 줄 알고 생각을 못 했다가 너무너무 진짜 갑자기 뭐야?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이 생각이 갑자기 뭔가 머리에 찌릿하면서 무조건 가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나 지금 이제 바로 비자 신청해야겠다.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가 금요일 3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노트북을 켜고 다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잔액 증명서를 좀 제출을 해야 돼요. 잔고에 500만 원 이상이 영문 호주 달러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소의 돈으로 내가 이제 호주에서 이만큼 가지고 그래도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인데요. 이게 적어도 한 달 이내에 대한 거를 끊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그렇게 영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은행까지 가려면 또 시간도 멀고, 제가 도착할 때쯤에 은행 시간이 문을 좀 닫는 시간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냥 예전에 저장된 게 있어서 그걸로 신청을 했고요. 나중에 가서 다시 은행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아니, 그냥 다 승인이 됐어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승인이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자 신청했을 때는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뭐야, 한 2주? 2주 정도 돼서 받았던 것 같아요. 2주 좀 넘어서 받았나? 그때쯤 받았는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신체 검사에서 문제 있으면 또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안 알려줘요. 신체 검사 한 거기서는 그냥 호주로 바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막 되게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입국이 다시 열린 것도 알게 되고 재신청할 수 있는 걸 알아서 생일 이틀 전에 비자를 신청했고요. 저는 완전히 거의 1년을 꽉꽉 채워가지고 호주에 진짜 제가 아마 제일 늦게 왔을 거예요. 나이로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가 막 33살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만 32세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호주를 왔습니다. 제가 말이 좀 잘 못해서 벌써 12분을 향해 가네요. 그렇게 해서 호주를 왔고, 제가 이곳 퀸즐랜드를 또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주는 시드니가 보통 제일 많이 가고요. 시드니가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멜버른 이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퀸즐랜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각각의 차이는 있고요. 퀸즐랜드가 되게 조용한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호주 시골 경치를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시드니랑 멜버른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한국 느낌이 또 들까봐 일단은 처음에 시골을 좀 여행하면서 시골 느낌, 호주 풍경을 담고 싶어서 퀸즐랜드로 알아보았고요. 호주까지 왔는데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일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좀 극복을 하고 싶어서 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있는 이쪽 퀸즐랜드 쪽으로 오게 됐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시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89일째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정도 됐는데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저 진짜 오지입니다. 조금 한두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지? 그 썬데이 마켓에서 상 오너 셰프들 2분 만나긴 했는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진짜 어지여서 24시간 영어를 한다는 게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말하는데 조금 수월해졌고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뱉으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막 제 영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울렁증을 조금 많이 극복한 상태고 자신감도 많이 붙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영어를 좀 더 노출되는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가 그래도 일과 여행이잖아요. 지금 직업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행은 많이는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차가 제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다니는데, 그래도 틈틈이 정보 주워 들은 걸로 여행을 틈틈이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저 데미페어 생활하는데,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잘 먹고, 매일매일 일할 때 자전거 타느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 여행, 영어, 운동, 제가 지금 바래왔던 거 잘 이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 비중이 좀 더 커서 여행을 조금 더 즐겼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차 있는 친구를 좀 사귀어서 오일 쉐어를 좀 해서 놀러 다니고 싶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풍경 좋죠. 매일매일 라이딩 하는 풍경이고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사람들도 어찌나 친절한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왜 퀸즐랜드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했고요. 그리고 호주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늘리고 영어에 대한 노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데미페어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일요일 이제 저녁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휴무를 이제 만끽하면서 라이딩 잘하고 저녁 또 먹어야죠, 저도.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